승객들을 가득 태우고 홍콩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큰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Sink brake. Terrain. Pull up. Mayday. Autopilot. Don't sink. (2010년 4월 13일) 홍콩의 플래그십 항공사인 캐세이 퍼시픽 780편이 오전 8시 24분 승객 309명과 13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주안다 공항에서 이륙해 홍콩 국제공항으로 향합니다. 항공기는 1998년도에 만들어진 에어버스 A330, 등록번호는 B-HLL입니다. 12년간 총 33,378시간을 비행을 했습니다. 엔진은 롤스로이스사의 트렌트 700 엔진이 달려있습니다. 왼쪽 엔진은 최근에 교체를 해서 총 9,350시간, 오른쪽 엔진은 총 2740시간 동안 작동했습니다. 오늘 캐세이 780편의 비행을 맡은 기장은 왼쪽의 말콤 워터스 기장, 캐세이 퍼시픽의 최연소 기장 중에 한 명입니다. 나이는 만 35살, A330과 A340 면장을 모두 가지고 있고 총 비행시간은 7,756시간, A330 비행시간은 총 2,601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부기장은 데이비드 헤어, 나이는 만 37살에 동일하게 A330과 A340 면장을 가지고 있고 총 비행시간은 4,050시간, A330 비행시간은 1,171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상 상태는 적당한 구름에 약한 바람, 비행하기엔 최적의 날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평화로울 것 같은 비행에서 첫 문제가 생깁니다. 순항고도 39,000피트에 올라오자마자 계기판이 엔진 컨트롤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몇 초 후에 또 다른 경고가 들어옵니다. 조종사들은 아무런 문제점을 찾지 못해서 인공위성 세컴을 통해 캐세이 퍼시픽 운항센터에다가 연결해 정비 엔지니어의 자문을 얻습니다. 조종사들과 캐세이 퍼시픽 운항팀의 엔지니어들은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계속 홍콩으로 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곧 경고등은 사라졌고 조종사들은 의무증만 품은 채 비행을 계속합니다. 대략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캐세이 퍼시픽 780편은 말레이시아 공역을 통과함에 따라 1000피트가량을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강을 시작하자 또 다시 계기판에 경고등들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2번 엔진 조절 시스템 오작동, 2번 엔진 반응 느림, 그리고 Avoid Rapid Throttle Changes,
급격한 스로틀 조작을 피하십시오. 라는 경고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걱정이 더 쌓인 조종사들은 결국 다시 한번 운항팀에다가 연락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정비 엔지니어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략 2시간 뒤 비행기는 큰 문제 없이 홍콩 관제구역까지 도착합니다. 이제 조종사들은 접근 준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평소대로 정상적인 착륙을 계획했고 MCDU 컴퓨터에서도 접근 설정이 평소처럼 완료되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변화합니다. 접근을 위해 23,000피트로 하강 도중에 갑자기 계기판 화면에서 엄청난 오류들과 경고들을 뿜어냅니다. 일본 엔진의 조절 시스템 오류와 함께 설상가상 2번 엔진이 아예 꺼져버립니다. 아직 홍콩 국제공항까지 남은 거리는 무려 203km. 기체는 이미 하강을 시작했고 3만 피트 아래로 295노트의 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엔진 2번이 사용 불가함에 따라 유일한 1번 엔진의 출력을 최대치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1번 엔진도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곧 최대 57%의 출력까지만 올라갔다가 결국 나중에는 37%까지 떨어집니다. 조종사들은 드디어 첫 비상 상황을 선포합니다.
이제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착륙 준비를 하느라 바쁩니다. 공안과 소방대원들도 스탠바이 명령이 내려오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느라 아주 분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악의 상황이 닥쳐옵니다. 이제 캐세이 780편은 두 엔진을 모두 잃은 채 해수면까지 고작 8,000피트를 남겨두고 홍콩 국제공항에 접근해야 합니다. 순식간에 최첨단 A330이 200톤의 무동력 글라이더가 되었습니다.
비장이 6,760피트에서 다시 7,160피트까지 상승했다가 속도가 200노트까지 줄자 다시 하강을 시작합니다. 현재 캐세이 780편 계기판에 나타나는 그린닷 속도는 정확히 202노트입니다. 이 캠에서 다시 경고음을 뿜어냅니다. $2,500. 하지만 1번 엔진 출력이 돌아왔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착륙할 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스로틀을 내려도 1번 엔진 출력이 대략 74%에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젠 70%가 넘는 출력을 계속 내고 있는 1번 엔진을 가지고 조종사들은 착륙을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엔진을 아예 꺼버리면 다시는 재시동이 불가능할 거라는 판단하에 그대로 착륙하기로 합니다.
2,500. 정상적인 착륙 속도보다 2배나 높은 접근 속도에 오버스피드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Sink rate. Too high, too high, too fast, Sink too rate. fast. Approaching. 0, 7, left. Sink rate. 500. Unstable, unstable. Glide slow. Approaching. 0, 7, left. 300. Unstable, unstable. 200. Full up. Glide slow. 100. Sink rate. Glide slow. 50. 40. Glide 30. slow. Twin retard. Retard. 10. Long 5. landing, long landing, long landing, long landing. 정상적인 속도보다 100노트가량 더 높은 231노트로 겨우 착륙을 했는데 하필이면 스포일러와 역추진 장치 그리고 오토브레이크조차 말썽입니다. meters remaining. 조종사들은 살기 위해서 낼 수 있는 최대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300 meters remaining. 시동을 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1번 엔진은 출력이 74%에서 고정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이라도 일어난 걸까요? 비행기가 튀어오르다가 다시 착지하면서 스포일러도 올라오고 중간에 1번 엔진 역추진도 겨우 작동하면서 활주로를 고작 300m가량 남겨두고 멈출 수 있었습니다. 착륙 도중에 비행기가 한 번 왼쪽으로 튀어오르면서 1번 엔진이 약간 파손되고 타이어도 다 터져버렸지만 기적적으로 비행기에 탑승한 322명 모두 생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장과 부기장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에는 휴 골든버그 메모리얼상을, 2014년에는 민간항공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롭고 가장 높은 상인 폴라리스상을 수여받았습니다.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했지만 아직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 최첨단 항공기의 두 엔진이 동시에 고장날 수 있었을까요? 대체 왜 엔진이 꺼졌다가 들어갔다가 하면서 출력 조절이 아예 불가능했던 걸까요? 조사관들은 생각보다 빨리 그 해답을 찾습니다. 일단 엔진과 같은 주요 부품들이 동시에 결함으로 고장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왼쪽 엔진은 6000시간밖에 안 뛴 새로운 엔진이라 두 엔진의 총 작동 시간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조사 초점을 엔진 말고 다른 곳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조사관들의 관심을 끈 건 바로 연료입니다. 일단 연료 펌프를 조사해보니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행 중 캐세이 운항팀의 정비 엔지니어가 얘기한 대로 VSV와 FMU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냅니다. 블랙박스의 FDR 기록을 보니 FMU의 연료 밸브 막힘, 그리고 VSV 밸브 막힘 오류가 있었습니다. 연료량을 조절하고 공급하는 밸브가 뭔가에 막혀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고 연료 공급 조절이 잘 안됐던 거죠. 조사관들은 엔진에서 FMU 밸브를 꺼내서 영국에 있는 롤스로이스 본사에 분석을 의뢰합니다. 역시나 절반으로 잘라서 분해를 해보니 상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밸브 피스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고체들로 가득 막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엔진의 시스템과 다른 모든 연료 계통에도 이러한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대체 이 정체가 뭘까요? 조사관들은 정밀 조사를 통해 연료 주입을 할 때 연료가 거쳐가는 주유 트럭에 있는 필터에 성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필터의 용도는 연료를 주입할 때 들어가는 수분을 막아주는 건데, 물과 만나면 필터 안에 있던 흡입제인 SAP가 반응해 젤리 같은 고체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고체처럼 변한 물질이 필터 안에 막혀서 수분의 유입을 막아줍니다. 또한 현미경을 통해서 SAP 사이에 소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 조사관들은 동일한 회사의 새 필터를 특수한 기계에 넣고 소금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만약 빠져나오는 SAP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따로 미세 필터를 설치합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입니다. 미세 필터의 샘플을 잘라내 분석한 결과 SAP 물질이 똑같이 발견되었습니다. 새 필터였는데도 불구하고 소금물과 만나니까 바로 필터 하우징이 약해지면서 찢어진 거였습니다. 새로운 발견입니다. 그럼 대체 연료에 있던 소금은 어디서 들어온 걸까요? 조사관들은 수라바야 주안다 공항에서 캐세이 780편이 총 24.5톤의 연료를 공급받은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라바야 주안다 공항의 주유 시스템이 바다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냅니다. 조사관들은 추가 조사를 통해 최근에 수라바야 공항의 주유 시스템이 공사를 통해 보수와 확장이 된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공사 도중에 땅 아래에 있던 파이프들이 분해되어서 그대로 노출되었던 것도 확인합니다. 공사 도중 소금물을 머금고 있던 지하수가 충분히 파이프 내부로 흘러들어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공사 현장과 300m 떨어진 가장 가까운 물의 샘플을 정밀 조사해보니 염화 나트륨으로 오염된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제 조사관들은 모든 궁금증을 풀어냈습니다. 공항의 연료 공급 라인이 공사 도중 소금물에 오염되었고, 그 오염된 소금물이 주유 중 주유 트럭에 설치된 필터와 반응해 찢어지면서 고체화된 SAP 물질들이 캐세이 780편에 들어왔고, 그 물질들이 엔진의 연료 조절 밸브의 움직임을 막으면서 출력 조절이 아예 불가능했던 겁니다. 중간에 1번 엔진의 출력이 돌아온 이유는 이 물질들이 1번 엔진의 FMV를 완전히 막지 못해서 어느 정도 연료 공급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연료 공급이 되던 도중에 완전히 막혀버려서 밸브가 열린 채로 끼어버렸고, 결국 엔진 출력이 70%대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던 걸로 결론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습니다. 공항 주유 시스템의 연료 오염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들이 생겨났고, 주유 트럭의 연료 필터를 개발한 회사는 필터가 소금 성분에도 버틸 수 있게 개선하고, 또한 혹시라도 SAP 물질들이 빠져나오지 않게
더욱더 강화했습니다.